네, 안녕하십니까. 하나정밀기계 운영 소프트웨어팀 한석원 수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지난주까지는 전체 그 공장 솔루션에서 그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좀 알아봤다라고 하면은, 오늘은 좀 더 자세히 저희 OLP 솔루션을 통해서 공장에서 어떤 식으로 작업 파일도 생성하고 생산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설명하게 드리게 될 부분은 저기 왼쪽에 보시면 여기 부품 등록하고 자파일 생성하고 그 옆에 보면은 이제 TOLP 라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그래서 작업자분들께서 이제 라인에서 어떻게 TOLP 라인을 통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지 하고, 요 바로 위에 보시면 여기 생산 계획, 여기 생산 계획도 저희 OLP 프로 옵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 솔루션을 통해서 요 라인 운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솔루션에 보면 이제 오늘 설명해 드릴 부분은 이 스텝이 많은 부분 중에 스텝 1 베이직 부분이에요. 그래서 생산 계획 수립하고, 그리고 이제 작업 파일도 생성하고, 이제 부품도 등록하고, 그래서 모델도 변경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OLP 솔루션이 관장하고 있는 부분이 프로덕션 플래닝 부분, 그리고 잡 프로그래밍 부분, 그리고 컴포넌트 매니지먼트 부분, 그리고 프로덕션 프리페레이션, 작업 준비죠. 작업 준비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작업 체인지 오버를 어떻게 쉽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프로덕션 플래닝 부분을 보시면은 빠르게 이제 저희들이 전체 공장의 부품 보유 수량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확인을 하고, 그리고 모델 변경 시간을 어떻게 최소화해서 최적의 생산 순서를 결정을 할지를 저희들 솔루션에서 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프로덕션 플래닝 부분에서는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작업 프로그래밍 부분에서는 이제 기존의 작업 파일을 어떻게 짜셨는지 궁금하지만, 만약에 저희 솔루션이 없었으면 그냥 엑셀이라든지 아니면 수동으로 아마 짜셨을 텐데, 저희들 솔루션을 통해서 작업 파일을 생성하신다면 생산성도 높아지고, 그리고 멀티잡이라는 개념을 써서 하시면은 다품종 소량 생산에서 상당한 효과를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잡 프로그래밍 부분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볼 계획이고요. 그리고 컴포넌트 매니지먼트 부분,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부품을 공장 단위로 어떻게 편집을 하냐, 그런 것들 아주 쉽게 공장 단위에서 편집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작업 준비를 하는데 저희 기본적으로 릴리스트 뽑잖아요, 그죠? 그 릴리스트를 어떻게 뽑는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또 순차적 기종 변경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자동으로 저희들이 모델 변경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들 프로세스를 이제 이 OLP 솔루션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프로덕션 플래닝 부분, 이게 주황색으로 보이는 부분이고요. 가운데 있는 이 오피스 모드에서는 이제 작업 파일을 생성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인 모드에서는 작업 파일 짠 거를 이제 실제로 생산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프로덕션 플래닝 부분은 저희들이 좀 기획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생산 오더를 입수를 하면은 이제 최초의 생산 계획을 생성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기존에 보시면은 얘네들이 기존에 엑셀로 요거 작업을 많이 하셨어요. 그랬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요런 거를 좀 최적의 생산성을 높이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프로덕션 플래닝 부분에 대해서 기획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작업 파일이 존재하지 않아도
저희도 이제 가상으로 작업 파일을 만듭니다. 실제로는 요렇게 만들어진 작업 파일은 실제로 생산을 할 수는 없지만 계획을 하시는데 예측을 아주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측 정확도는 지금 현재 수준 94% 정도 자랑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작업이 있다라고 하면 아주 정확하겠죠. 그러면은 그럴 때는 이제 작업 파일을 선택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고, 그때 또한 우리 공장에 얼마나 부품이 남아 있는지 확인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저희들 동영상으로서 같이 확인해 보실 텐데요. 그래서 얼마나 부품이 충분한지,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은 저희들 이제 T-스마트라는 솔루션이 있는데 거기서 부품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그 웹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생산 수량이 만약에 확장이 되면은 저희들이 이제 멀티라인 스케줄링, 요게 뭐냐면은 저희들이 한 공장 단위로 공장에 여러 라인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각 라인의 생산 캐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예측해서 아까 만들어 놓은 그 가상의 자파일 혹은 실제 자파일을 가지고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최적으로 어디에 할당하는, 그러니까 어느 라인에 할당하는 게 제일 좋을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최적 생산성을 공장 뷰에서, 공장 팩토리 뷰에서 이제 결정을 해서 알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자동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 잡은 꼭 특정 인라인에서 하고 싶어. 내지는 꼭 얘는 인라인에서 하는 게 좋더라. 그러면은 고객분들께서 그냥 직접 옮기셔도 됩니다.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생산 계획이 수립이 완료가 되면은 그거를 이제 신규 잡파일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신규 잡파일은 만약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냥 바로 생산 예약으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신규 잡파일 아까 가상으로 생성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실제로 이제 잡파일을 프로그래머 분들께서 만들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CAD 같은 거 임포트 하시고, 저희들 요번에 또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거버 기능이 많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거버로 이렇게 좌표도 한번 검증해 보시고, 그래서 이제 최적화 돌리셔가지고 이제 라인 밸런싱 하셔가지고 이제 파일을 만들고 나서 이제 생산 예약으로 딱 들어가시면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생산 예약으로 들어가면 실제 라인 OLP에서 잡 다운로드 하시고 이제 기종 변경으로 자동으로 쭉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프로덕션 플래닝부터 라인 운영까지 저희들 솔루션이 이제 다 관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저희들 뭐 펑션 기능인데 뭐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들 이제 프로덕션 플래닝을 실제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H사에 베트남에 있는 H사에 저희들 거를 반영을 해가지고서는 여기 이제 총 생산성이 15.78%. 그러니까 만약에 6라인 있었으면 7라인, 한 라인을 그냥 공짜로 얻으신 거예요. 예. 저희 솔루션 해가지고 엄청난 생산성을 얻었고요. 그래서 여기 총 생산성이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기준이 플래닝 소요 시간, 생산 준비 시간, 그리고 모델 변경 시간 단축. 요렇게 보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종합 생산성 향상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산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저희들이 그 기존 생산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선 저희들이 예측하는 프로그램이 요번 12월에, 작년 12월에 적용이 됐거든요. 요게 이제 저희들 AI를 적용해 가지고, 요즘 AI 많이 뜨고 있죠. 그 AI를 적용해서 저희들이 그 얼마나 이 해당되는 라인의 효율이 예측이 되는지를 예측을 했고, 실제로 측정을 해보니, H사에 측정을 해보니 거의 94% 이상의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버추얼 잡으로 만들기는 하지만 플래닝 할 때 상당히 정확한 생산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동영상을 지금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희들이 실제로 요거는 이제 플래닝 하는 거를 예제를 들어가지고 보여드리면, 지금 1라인, 대상 라인을 먼저 추가합니다. 네, 1라인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2라인 추가했고요. 네, 지금 3라인 추가합니다. 그럼, 이제 저희들 이제 새로 짜게 될 라인이 이제 짜게 될 플랜이 이제 1, 2, 3 라인이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해당되는 라인에서 어떤 잡을 우리가 생산을 할 거냐. 해당되는 잡을 끌어다 놓습니다.
그 왼쪽에 잡 브라우저 많이 익숙하죠, 잡 브라우저. 이것들을 끌어다 놓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제 생각을 해서 여기 지금 여기 보면 체크박스가 보이시죠? 여기 체크박스 보이시는 이 부분이 뭐냐면 실제로 매칭되는 잡이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지금 현재 부품이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거는 지금 부족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해당되는 부품이 이 부품이 지금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해당되는 그거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체크박스는 이미 기존의 잡이 존재하는 것이고 언체크된 것은 지금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언체크된 것도 저희들도 이제 생산의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싶다고 하시면은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다 이제 생산 수량을 입력하시고요. 300개, 뭐 200개 지금 이렇게 입력을 했죠. 그래서 쭉 입력을 해주시고 쇼티지 파트 리스트 한 번 더 확인하고 뭐 여러 개를 묶어서 해당되는 잡들에 대해서 여러 개를 다 같이 확인하실 수도 있어요. 또한 이거를 엑셀로도 뽑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뽑은 거를. 그래서 엑셀로 뽑아가지고 요 파트들 부족해라고 이제 자재실 가서 미리 구매팀에게 요청하셔도 돼요. 네, 그런 식으로 그 저희들 H 사례에서도 똑같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편해하셨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인라인 클릭하죠. 예,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 이렇게 쭉 돌아가고 있는 게 이게 저희들이 가상의 잡을 막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예, 클릭하시면 가상의 잡을 실시간으로 막 만들어 드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생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은 실제로 생산할 잡을 이제 어떻게 이 링크를 시키는지. 네, 이거는 살짝 방송사고네. 네, 그래서 이제 최적화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최적화를 돌렸는데 여기 보시면 1라인, 2라인, 3라인 이렇게 지금 1라인에 2개, 2라인에 2개, 3라인에 하나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최적 생산을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맞췄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릴리즈를 해야 되겠죠. 이제 릴리즈 플랜을 합니다. 네, 릴리즈 플랜을 하면은 이제 실제로 이제 생산을 하기 전 단계로 넘어간 거고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지금 인라인에 좀 이게 포로드롬하게 보이는 거 요거 보이시죠, 메뉴에. 요게 지금 실제 잡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실제로 연결을 시켜줘야 이제 생산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인라인 거 만들어야 되겠네. 근데 이제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존의 작업 파일을 복사해서 인라인 거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라인 테스트 이렇게 해서 만들고 인라인 작업 파일 만들고 연결 네. 연결하면 이제 포르스로만 색이 까만색으로 플랜드로 바뀌죠. 그리고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요 밑에도 언링크드 리스트가 보일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요 밑에 언플랜드 리스트가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연결하셔도 되고 요 파라스로만 요 부분에 연결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플랜드와 연결이 되고 연결을 하는 순간 저희들이 다시 재계산합니다. 실제 잡으로 얘가 잡체인지 시간은 얼만큼이고 얘가 뭐 들어가는 실제로 생산에 소요되는 시간은 얼만큼이고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다시 재계산하게 됩니다. 아까는 버추얼 잡 기준으로 계산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연결되는 순간 실제 잡 기준으로 새롭게 계산해서 더 정확한 결과를 내어드리는 거죠. 이 잡은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작업량이 많은가 봐요. 네, 그래서 이 라인 거를 연결을 하겠습니다. 짠, 드래그 앤 드랍. 네, 연결되었습니다. 3라인은 되어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작업한 파일을 이제는 이제 라이노엘피에 가서 어떻게 생산을 할 것이냐. 플랜 짠 거가 이제 실제로 보시면은 해당되는 라인에 가면 이렇게 플랜드 리스트가 뜹니다. 그래서 오퍼레이터는 그냥 리저브 예약, 그러니까 예약이죠. 예약만 눌러주시고
스타트 버튼만 딱 눌러주시면 해당되는 작업 파일이 자동으로 다운로드, 순차적으로 자동으로 다운로드 됩니다. 얘가 이게 뭐 별거 아닌 기능 아니야?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게 엄청 편한 기능입니다. 이게 캐나다에서 저희들이 실제로 이것도 적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비슷비슷한 작업 파일들이 엄청 많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만약에 생산을 실제로 했어요. 그랬는데 전혀 약간 다른 엉뚱한 파일을 생산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플래닝 된 거를 보고 프로그래머가 아주 정확하게 지켜서 생산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되게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 OLP에서도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산 색깔. 지금 레디 투 프로듀스 단계구나. 이렇게. 볼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인 OLP까지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작업 파일 만드는 부분이에요. 저희들 여러 가지 텍스트나 엑셀, 캐드, SSA, 뭐 PCB 파일, PDW 이런 여러 가지 포맷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 플러스 거버 파일을 사용해서 저희들이 장착 좌표 검증 기능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뭐 ANC라든지 피더라든지 이런 것들 편집하시고, 저희들이 이제 데이터의 무결성이 있는지도 자동으로 저희들이 확인해주고, 그래서 최적의 생산성을 갖도록 저희들이 라인 밸런싱 옵티마이징을 통해서 최적의 결과를 내주죠. 그래서 이렇게 생산을 하시면은 사이클 타임도 단축되고, 저희들 좀 더 정확한 신뢰성 있는 데이터로서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생산성이 25% 생산성이 개선이 된다라고 저희들이 감히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거버 오버레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지금 거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거버가 지금 저희들이 274X2까지 지원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살짝 오래된 버전의 동영상이긴 한데, 그 다음 버전,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최신 버전을 좀 더 자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거버가 이렇게 올라왔고요. 요거 기존 버전보다는 좀 많이 향상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버를 셀렉션 하시고 그냥 위지윗 개념으로 그냥 부품을 클릭하면 거버가 가서 달라붙습니다. 예, 온라인이 상당히 편하죠. 그 다음에 이제 포지션도 베리피케이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해당되는 위치 장착점이 제대로 돼 있는지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포지션 베리파이 메뉴를 통해서 플레이를 하면은 이렇게 지나가다가 여기 좀 전에 여기 90도로 꺾여 있네. 그래서 이게 회전을 착착 샥샥 해주면, 그리고 어플라이 버튼 딱 눌러주면 이제 장착 좌표가 거버에 딱 맞춰서 이렇게 검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거버 얼라이먼트인데, 이건 뭐 기존에 되던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는 이런 패턴 매칭이라든지 피주셜 매칭이라든지 스타퍼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스타핑에 갔다가 이제 얼라인하는 기능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야심차게 저희들이 거버를 좀 강화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정렬 동영상, 요건 이제 좀 더 자세한 정렬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멀티레이어도 저희들이 지원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실크를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노란 선으로 바뀌면서 이제 실크 레이어로 되는 거예요. 기존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콤보 박스로 캐드를 얼라인할지 거버를 얼라인할지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캐드를 선택했고요. 캐드를 움직이겠다, 거버에 맞춰서. 이런 경우는 이제 보통 거버를 보드 스탑에 맞춰 놓고 캐드를 움직이는 경우고요. 지금은 요 이제 레퍼런스로 이제 다시 매칭하는 케이스입니다. 레퍼런스 이름을 쳐서 요거 선택해서 오케이 하면 그게 여기 가서 딱 달라붙습니다. 네. 캐드가 이렇게 쫙 예쁘게 움직였고요. 그
그다음에 이제 피주셜, 거버 피주셜. 피주셜로 이제 거버에다가 이제 피주셜 추가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있는 CAD에 있는 피주셜과 매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우측 상단 요게 이제 실제 CAD 피주셜이에요. 그럼 여기다 갖다가 딱 맞춰지는 거죠. 얼라인 버튼 딱 누르면.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얼라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실제로 그 CAD에다가 그 피주셜을 티칭을 할 수도 있어요. 좀 전에 이렇게 거버에서 그러니까 피주셜 위치를 뽑아가지고 넣은 거고요. 이번에 이제 거버를 얼라인하는 거를 보시면은 거버를 얼라인을 할게요. 이제 거버를 움직이는 겁니다. 거버를 특정 장착점에 매칭시켜서 거버를 움직인 거예요. 거버를. 기존에는 이렇게 거버를 자유자재로 움직이거나 이러기가 되게 어려웠는데 지금은 되게 쉽게 거버를 얼라인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CAD 위치에다가 지금 거버가 여기 바깥에 삐져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거버를 여기다 딱 가서 움직인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블락 저희들이 이제 블락을 지원하고 있는데 블락을 어떻게 매칭시키느냐. 거버가 이제 블락 생산을 하게 될 경우에는 지그 위에다가 이제 블락을 여러 개 올려놓고 생산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들을 이제 거버를 여러 장을 저희들이 이제 불러들여 가지고 지금 이쪽에 좌측에 보시면은 이게 거버가 4개가 올라와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색깔도 바꿀 수 있고 저희들이 색깔도 바꿀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이거 1번 블락, 2번 좀 전에 보시면은 1번 블락, 2번 블락 그렇게 설정한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블락을 밑에서 이제 어떤 블락을 옮길 거냐. 그래서 거버에 있는 두 번째 블락을 이렇게 우측에다가 가서 왼쪽 1블락, 오른쪽 2블락 이런 식으로 해서 얼라인을 하게 된 겁니다. 네. 다음에 이제 요번에 이제 파트 얼라인먼트 파트를 통해서 이제 얼라인하는 경우를 보시면은 동영상이 멈췄네. 이러지? 동영상이 멈췄어요. 네네.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거버 어레이 티칭. 기존에 이것도 없던 기능인데 이제 어레이를 거버로부터 아주 손쉽게 추출해낼 수 있는 기능입니다. 저희들 여기 보시면 이게 가로로 20개, 세로로 13개가 보이실 거예요. 이게 이제 장착점 하나가 아니라 가상이죠. 장착점 하나가 하나의 어레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그렇게 한번 티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X축으로 있는 좌표계를 일단은 요거는 마이너스 2 정도의 갭을 갖고 있네요. 일단은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컨버트 거버 어레이 옵셋 프롬 거버라는 버튼을 눌러서 이제 해당되는 거버를 선택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거버의 위치가 이렇게 자동으로 딱딱딱 따지는 게 눈에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해당되는 특징점, 어레이의 특징점들을 이렇게 다 따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R값을 수동으로 입력합니다. R값을 수동으로 입력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75도, 마이너스 90도, 마이너스 105도, 이렇게 20도 이렇게 수정을 쫙 해서 이제 캘큘레이트 버튼을 누르라고. 자, 캘큘레이트 버튼 눌렀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들이 어레이 옵셋이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계산이 된 거예요. 어레이 옵셋이 자동으로 계산이 됐고, 그런데 이제 아까 X축으로 20개 정도 있었잖아요. 그죠?
X축으로 20개 정도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뭐 안 세도 돼. 이제 그만 세. 응? 20개라고. 자, 20개 입력합니다.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2 입력하고 그러면은 아까 입력했던 거에 20개가 세트로 더 생깁니다. 그래서 20 곱하기 13개에서 260개? 네, 이렇게 생겼고요. 그러면 여기 어레이 옵셋이 20 곱하기 13에서 이렇게 어레이 옵셋이 다 자동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데이트 버튼을 눌러 주시면 짠! 저희 장착점들이 이렇게 어레이 아주 예쁘게 어레이 옵셋들이 티칭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어레이 티칭 기능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또 지원되는 기능 중에 이제 멀티레이어 기능이라고 아까 잠시 보셨겠지만 여러 개의 거버 파일이 이제 한꺼번에 로딩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이제 2개밖에 안 됐었는데 이제 이번에는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개의 거버 파일을 한 모델당 여러 개를 로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로딩도 할 수 있고 이제 각각에 대해서 색깔도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 한꺼번에 아주 컬러풀하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저 눈을 클릭해 주시면 살짝 감습니다. 그러면 안 보이죠. 네. 안 보이고 그 다음에 주의할 점은 여기 블락이라고 여기 콤보 박스 보이는데 요거를 다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네. 일단은 블락이 하나다 그러면 다 2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요거는 삭제하는 동영상이고요. 필요 없으면 다 삭제해 주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모델 2에 대해서도 임포트를 동일하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네,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요번에 저희들이 이제 거버 활용 파트 추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존에 없던 기능인데 요거는 이제 거버를 정확하게 CAD에 이제 다 오버레이 다 시킨 다음에 CAD와 거버를 다 오버레이 시킨 다음에 여기 보면 물음표 보이는 거 요거 보이시죠? 요게 지금 부품이 없는 거예요. 부품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부품 데이터를 입력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지? 기존에는 뭐 엘리트 가서 뭐 부품을 직접 입력한다든지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요 파트 익스트랙트 사이즈라는 거를 통해서 할 수 있고요. 여기 보면 체크박스가 실크 레이어를 제외하고 할 건지 실크 레이어를 포함시키고 할 건지에 대한 체크박스가 있어요. 이게 언체크를 하면 실크 레이어를 포함한 사이즈가 추출이 됩니다. 그래서 실크 레이어를 포함해서 이제 사이즈 추출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XYT를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네. 데이트. 그래서 OK를 눌러주면 이게 딱 들어갔죠. 부품이. 네, 자동으로 생성된 거예요. 근데 평소에 보던 거와 약간 다르게 뚱뚱하게 입력이 됐죠. 그러면 이번에는 실크 레이어를 제외하고 한번 해볼게요. 실크 레이어를 제외하고 하면은 좀 더 예쁘게 나올 가능성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던 캐패시터와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익스트랙트 파스트 사이즈하고 이때는 익스클루드 실크 레이어를 체크를 해줍니다. 그래서 쫙 긁어서 짠 선택해주면 이번에는 파트 사이즈 X하고 Y가 좀 다르게 입력이 된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T만 입력해 주시고 부품 그룹 선택해 주시고 OK 해주시면 짠 아주 예쁘게 쫙 들어갔죠. 그래서 이렇게 파트 추출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거버를 실제 그 중국 H사에서 활용한 예인데요. 이 부분을 보시면 확실하게 이제 여태까지 설명해 드렸던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밀 단위로 일단 입력을 했었고요. 그래서 밀리미터로 우선 바꾸고, 요거는 모델 1, 2 탑바텀 잡에 대해서 저희들이 임포트를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건 부품 데이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CAD의 포지션만 임포트를 했는데 심지어 이렇게 바깥에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를 거버를 사용해서 어떻게 얼라인을 시키고 어레이를 추출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짠 해서 쫙 로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탑에 대해서 쫙 로딩했어요. 그러니까 커버에 뭐 XY 사이즈 다 들어가 있고, 네, 여기 시퀀스도 여기 잘 보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보고, 여기 X, Y 사이즈, 시퀀스 사이즈, 이게 커버 데이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요 값을 보고, 오타네, 잘못했네, 입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Y 사이즈도 입력을 해줍니다. 해주고, 데이트 짠 해주면 이제 이 온라인이 전혀 안 맞죠 지금.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블럭이 지금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1블럭으로 다 입력을 해줍니다. 컨트롤 페이스트 해주면 네, 되고 불필요한 것들 커버를 찾아냅니다. 찾아내서 불필요한 것들은 지워져요. 네. 그래서 보드 스탑은 이렇게 우측 하단에다가 하겠다라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매칭해주면 우측 하단에다 딱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커버를 이렇게 온라인을 했고요. 지금 이제는 캐드 위치점들이 이제 바깥으로 나와 있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보이는 것들을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좌하단으로 옮겼고, 이제 웬만큼 매칭이 됩니다. 네, 이제 매칭이 됐어요. 근데 지금 이게 어레이 잡이거든요. 어레이를 이제 추출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어레이를 티칭하겠습니다. 어레이를 티칭하면은, 네, 필요한 커버만 내비두고, 네, 이 어레이의 특징점들을 네, 선택합니다. 아까 보셨던 그 어레이가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셀렉션 커버 눌러주시고 추출 하나씩 네, 각 어레이의 특징점들을 동일한 위치에 있는 놈들을 네, 추출해 주시면 됩니다. 예전보다는 이런 어레이 옵셋들을 추출하기가 많이 편해졌죠. 예전에는 자로 재든지 아니면 뭐 직접 다른 파일을 통해서 입력을 받았어야 됐는데 네, 추출을 네, 해주시고 캘큘레이터 눌러주시고 해주시면 이제 이게 이제 어레이 옵셋에 대해서 추출이 됐고요. 그래서 OK 버튼 눌러주시면 이제 어레이 옵셋에 반영이 됐고 어플라이 딱 하니까 와우 장착점들이 싹 반영되는 게 보입니다. 예.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피주셜도 추출해야 됩니다. 네, 우리 또 피주셜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피주셜 여기 커버에서 이렇게 어레이 피주셜을 추출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피주셜이라 치고 네, 여기를 피주셜을 네, 이렇게 피주셜 위치에 딱 들어갔죠. 그러면 그 다음에 좌상단에 또 추가. 근데 얘는 어레이란 말이죠. 그러면 어레이 타입을 변경. 네,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피주셜까지 다 끝났고요. 네. 이렇게 추출하는 것까지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부품 데이터도 아주 빠르게 입력을 할 수가 있는데요. 부품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엑셀에서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엑셀에서 X, Y, T를 순서를 맞춰가지고 이제 빈 부품이 잔뜩 있는 작업 파일이에요. 그래서 이 작업 파일을 전체를 뭐 4,000개 정도 되는 요런 뭐 스펙시트 내지는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은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에서 딱 붙여 넣으시면은 자동으로 네, 저희들이 부품 데이터를 입력해주는 아주 훌륭한 기능이 있습니다. 언레이스 파트를 누릅니다. 눌러서 여기에서 지금 파트 네임 있고 그 다음에 그룹 있고 X, Y, Z 있고 여기 디스크립션 있죠. 요 순서만 딱 맞춰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주시면 여기에 맞춰서 싹 들어갑니다. 자동으로. 자, 이제 들어갑니다. 아마 모르는 거 있으면 이렇게 티칭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주르륵 들어가는 게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부품 데이터도 아주 편리하게 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기능 중에 이제 멀티잡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멀티잡이라는 기능은 이제 여러 가지 모델을 이제 하나의 피더베이스 혹은 하나의 ANC로 이제 여러 가지 잡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공해주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을 써서 저희들이 베트남 A사 같은 경우에는 뭐 82%의 생산성을 잡체인지 시간을 줄였고 뭐 생산 소요 시간도 뭐 28% 줄였고 뭐 어쨌든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팁을 또 알려드리자면은 저희들 요 머신 이피션시라는 최적화 옵션 창에 보면 있어요. 이것들 어떻게 활용하는지 살짝 설명을 드리면 요거를 머신 이피션시를 100%를 첫 설비들을 쫙 해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설비는 보통 이형 부품이 많잖아요, 그죠? 이형 부품이 많으니까 좀 떨어뜨려 놔요. 그러면은 저희들이 라인 밸런싱을 할 때
이렇게 그래프가 마지막 고기에서 많이 떨어지게 해줘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이형 부품 티칭하시고 뭐 트레이 티칭하시고 하실 때 대응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실제 라인 밸런싱은 아주 고르게 쪼르륵 맞춰지죠. 네. 그래서 생산성이 더 좋게 최적화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 이제 저희들 엘리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까 부품 데이터들을 공장 단위 부품 데이터를 다 수정하실 수 있으시고요. 실제로 부품을 가지고 실제로 티칭할 수 있는 기계도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되고, 그래서 프로덕션을 이제 다 짰다. 이제 저희들 자 파일 다 짰다 그러면 이제 릴리스트를 인쇄하시고 작업 파일 예약하시고 라인 웰페에서 생산하시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프로옵션 사용하시면 사용자 실수 방지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하루에 그 패밀리잡 멀티 모델을 써가지고 멀티잡을 써서 하루에 3, 40번의 모델 변경을 하던 그런 회사가 있었어요. 실제 사례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기능을 써가지고 거의 150% 향상, 3, 40번 하던 회사가 50에서 60번 모델 변경을 할 수 있게 됐죠. 그 두 라인 샀는데 한 라인을 공짜로 얻었습니다. 네, 어마어마하죠. 네, 이거는 이제 순차적 기종 변경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거는 저희도 이제 바코드로 읽으면 이제 작업 파일이 자동으로 다운로드 되는 이런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